네, 오늘도 뉴스의 시티 라이브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종석의 오프닝, 오늘 하루를 대표하는 키워드, 핵심 단어들이 이렇게 제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바로 이겁니다. 숨진 채 발견.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신종호 판사가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지금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 페이지 조금 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한쪽짜리 종전 합의문, 종전 양해각서에 근접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48시간 내에 만약에 미국 이란이 합의가 된다면 이란의 핵 농축 유예 혹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도 전격적으로 점쳐집니다. 잠시 뒤에 이 속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가 세계 1위일까요? 우리 주식시장 파죽지세입니다. 우리 증시가요, 오늘 한때 장중한 때 7,400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른바 7,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에만 무려 65%나 상승한 건데요. 증시 상승률만 세계 1위입니다. 머리 위에 있는 한인타운 총격. 미국 텍사스주의 한인타운에서요, 총격이 벌어져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현지 경찰은 사업상 갈등 때문에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럼 눈에 띄는 뉴스는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최근 울산, 경기, 서울까지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풍경도 꽤 비슷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맹폭을 퍼붓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다.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좀 잘 수기해 주시길 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건 뭡니까?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셀프 공소 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야당처럼 직격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후보들도요, 선거에 지면 조작기소 특검도 없다는 취지로 민주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중도 표심 이탈을 우려한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한마디에서 스텝이 꼬인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연임을 한 한병도 원내대표가요, 저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것이라고 오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무호 화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란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황과는 크게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오늘은 새롭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South Korea got 43% of it. By the way, their ship was shot at. They were not in the cavalcade of ships. They decided to go it alone, and their ship got the hell knocked out of it yesterday. 그러니까 나무호가 미국과 상의 없이 혼자 움직이다가 이란에 공격을 당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 A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선박을 향해 여러 발의 사격이 있었다며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But they didn't shoot the ships that were guarded by us, I'll tell you that. 미국이 보호한 배들은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요, 이란의 무차별적인 표적 공격 사례라고까지 규정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란은 처음으로 저 나무호 화재 혹은 피격 우리 군대가 한 게 아니다라는 첫 번째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 나무호가 이란의 피격을 받았다는 건지, 피격인지 사고인지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나온 정황들을 종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로 시작을 해야겠죠. 어느 하나 확실한 것 없는 나무호 화재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이란의 소행이 맞다면 이번 미국 이란의 종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로서는 분명히 이란에게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 옆에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앞서 잠깐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란의 공격 때문에 나무호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고 네. 우리는 여전히 신중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현재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건 정확히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간 발표 내용에서도요 서로 맞지 않는 게 이제 드러났는데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틀 전 밤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공지를 했죠. 예.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죠. 예. 폭발 화재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서 전체 선원들이 모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도 폭발과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한국 선박이 혼자 가려다 공격당했다고요. 사실상 우리 선박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피격이 확실치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한 번 더 재반박했습니다. 자, 한 사건을 두고 한미 간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 나무호는 오늘 오후부터 두바이 항으로 옮기는 예인 작업이 시작됐고요. 예.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란도 만 하루 만에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나무 화재 본인들이 벌인 짓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입장 발표를 이례적으로 했는데요. 예. 자, 이란 관영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죠. 주한 이란 대사관도 한국 선박 사건에 이란 군대가 개입했다는 어떤 의혹도 거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사관 성명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에 이란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의도치 않은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약간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직접 공격이 아니더라도 아하.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공격이 아니라도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네, 걸로 네. 읽혀진다.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과 이란 당국까지도 얘기할 정도면 이게 우리 나무 화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네.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 선박 전문가들은 이게 외부 충격 같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부 충격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낮다는 거죠. 나무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배의 길이가 약 182m, 폭은 30m의 벌크선입니다. 예. 자, 그리고 취항 시기가 올해 1월 말이고요. 첫 운항이 이번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새 선박인 거죠. 그러네요. 충격음이 난 게 이 배의 왼쪽 아랫부분 기관실로 전해지는데요. 예. 이 업체 측과 선박 관계자들은 가만히 있는 선박에서 이런 이제 내부 결함이 날 확률이 새 선박에서는 높지 않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뭐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한미 간에도 의견이 좀 온도차가 있고 네. 어쨌든 외부 공격에 의해서 저 배가 저렇게 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있는 기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티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 미국 정보기관이 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이란 기뢰만 최대 6,000개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프랑스 해군이 공개한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보시면 기뢰가 해상에서 터질 경우에 저렇게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저건 이제 자료화면인 거죠? 맞습니다. 예. 당연히 선박이 직격탄을 맞거나 주변에만 있어도 큰 피해가 예상되죠. 예. 그런데 이번 나무호의 경우에는 배에 큰 구멍 같은 이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엔진이 멈췄을 뿐이죠.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침수라든가 기울어짐 이런 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심어놓은 기뢰 중 일부가 파도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나무호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유실 기뢰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유기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예. 조류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선박과 닿으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나무호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란 당국의 얘기를
이란 쪽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네. 직접 공격이 아니더라도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언급이 본의 아니게 이란이 원치 않았던 그랬을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혹시나 뭐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으니까 여러 시나리오와 가능성이 있는데 공중전 같은 다른 가능성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무렵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여러 그런 비슷한 공중전들이 일어났다고 해서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저 준비해 놓은 장면을 보실 텐데요. 저 장면이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이틀 전에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공습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이란이 미사일 15발과 드론 4대로 공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부 공습을 막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시간상 우리 나무 사건과 좀 발생 시기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이 푸자이라 항구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항구에 이 나무호가 정박 중이었는데 예. 파편 등이 이 나무호에 떨어졌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기도 사실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추론을 통해서 현재까지 정황만 종합하는데 실제로 나무 화재 그 피격인지 그 직접 영상을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이란 소행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추가로 얘기한 게 아니 한국 배들은 미국과 상의 없이 혼자 다니다가 박살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실제로 나무호가 정말 미국 상의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지 왜냐하면 왜 하필 나무호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에 혼자 움직였다고 했지만 아까 뉴스에이에서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예. 선박 추적 사이트 확인 결과 실제로는 항구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나무호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이 이 프랑스 화물선 생 안토니오호가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는 속보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선원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 프랑스 화물선도 나무호처럼 항해를 한 게 아니라요 두바이 인근에 정박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선박들이 저 피해를 본 건 맞는 거네요. 일단. 맞습니다. 예. 우리 나무호만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상당수 외교 소식통과 군사 전문가들은 예. 이번 공습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공격에서 비롯됐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주한 이란 대사관 성명에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이란 관할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공습의 의도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이란에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우리 당국 수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범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What I don't like about Iran is they'll talk to me with such great respect, and then they'll go on television, they'll say,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So they play games. They should do the smart thing, you know. They should do the smart thing, and because we don't want to go in and kill people, we really don't.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It's too tough. 예, 공교롭게도 우리 나무 화재 직후에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한 추전 분위기가 꽤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한 이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이번에는 정말 진짜일까요? 제 옆에 안보 전문가 김혜수 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희 같이 속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 이 얘기,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이란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한쪽 분량의 종전 합의안에 근접했고 여기에는 전쟁을 끝내는 혹은 이란의 핵 관련 여러 원칙 등 14개 항이 담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이후에 30일 세부 협상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쪽짜리 그 합의문, 뭐 소위 말하는 MOU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핵 농출을 중단하거나 혹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담겼다.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네, 분위기가 급변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 계속해서 이제 물밑 협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프로젝트 프리덤을 이틀 만에 중단을 시켰잖아요. 예. 그 중단시키면서 그 이유를 굉장히 그 협상에 진전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 14개 항이 나왔는데요. 한번 찾아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 그러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은 핵 농축을 중단하는데 예. 한 12년, 15년 동안 중단한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핵 시설 운용은
사실상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은 대신에 이제 제재를 해제해주고 예. 자금 동결해 놓은 거 이것도 다 해제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양쪽 다 정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1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접어드는데 2단계는 종전 및 후속 협상을 한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일단 MOU가 체결이 되면 30일에서 45일 이내에 다시 모여서 체결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단계별로? 고위급 회담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2단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예. 과거처럼 JCPOA 같으면은 2015년도에 무려 159쪽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쪽짜리예요. 그러게요. 한 페이지.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주 간결하게 아하.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미처 읽지 못했던 속보 중에 트럼프 대통령 말이 있어요. 한번 그것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말이 그러니까 이 한쪽짜리 합의문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면 개방된다. 100% 개방된다고 했고 전과 같은 상황으로. 그런데 합의를 거부할 땐 이전보다 더 강한 폭격을 가할 거다라고 엄포까지 났습니다. 두 개가 끝인가요? 하나 더 있군요. 합의 전쟁 종료고 거부 시 폭격 재개 뭐 같은 말입니다. 김현수 실장님, 네. 전쟁 진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끝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속보를 하나 더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본 속보거든요. 예. 이란의 외교부에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물밑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한쪽짜리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어요. 화면에 나오네요. 예.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48시간 내에 이렇게 미국이 받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검토가 해서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되면 전쟁은 끝나는 거고요. 예. 합의가 안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훨씬 더 강하고 빈도가 많은 그런 폭격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2달 넘게 이번 전쟁 쭉 시트라이브에서 짚어봤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의심이 많아져서 그래서 네. 진짜 전쟁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은 거의 뭐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러 군데에 이렇게 방송 매체에 나가서 거짓말을 많이 해서 예.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곧 끝날 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저는 워낙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뉴스 해설을 해줬는데요. 예. 정말 이번에도 이 뉴스 해설이 이번에는 맞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대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그 어떤 전쟁 관련 속보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쪽의 말 중에는 가장 그 두 양쪽이 조율된 것 같은 느낌은 분명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네. 전쟁이 끝나는지 재차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물론 우리 나무 화재도 있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미국의 해방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이 실제로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이란에 주는 타격이 없었고 그래서 서둘러 걷어들였고 저 정도의 종전 합의안이 나왔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동일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좀 반대로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협상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만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틀 만에 그만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그대로 좀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실제로 15,000명의 병력이 동원이 되고 100대의 전투기가 동원이 되고 예. 그리고 함정이 동원이 돼서 해봤는데 예. 실제로 이제 하루 이틀 해보니까 기껏 해봤자 미국 국적의 선적 그 배 2개밖에 나온 게 더 있느냐. 그런데 그게 남호를 비롯해서 나머지 국가들의 여러 배에 피해가 입혀진 게 아니냐. 예.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이제 효율적이지 못했지 않았느냐.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판은 비판대로 받아야 될 필요는 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합의에 굉장히 근접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부분 하나를 더 여쭤볼게요. 김현수 실장님. 네. 잠깐만요. 저희 그 아까 나왔던 속보 내용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14개 항목이 있고 아까 김현수 실장께서 여러 언급했던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란의 핵 농축 유해 혹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좀 동결하는 것.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미국 이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로서 전 세계적 호르무즈의 완전 개방인데 그렇죠. 이게 실제로 100%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란에 6,000개가 넘는 기뢰가 깔려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그리고 반대로 또 미국도 거기에 링컨함도 여전히 있어서 이게 호르무즈의 전면 개방까지 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 시간은 좀 걸릴 거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란이 가지고 있는 6,000개의 기뢰를 전부 다 깔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예. 많이 이제 깔아봤자 100개, 더 많으면 200개 정도가 아마 이렇게 깔아졌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걸 기뢰를 그렇게 이렇게 깐 것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얼마 안 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완전한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려고 하면 예. 그 기뢰 제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이란이 선정한 1번 항로, 2번 항로, 그리고 미국이 선정한 안전 항로 하나, 둘, 거기만 이제 오고 가고 할 수는 있고 나머지 지역은 기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기뢰 제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적어도 이란이 선정한 2개의 항로, 미국이 선정한 2개의 항로는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그 항로를 통해서는 서로 오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아주 짧게 말 하나 더요. 그럼에도 한 페이지 분량, 예. 뭐 MOU, 양해각서라는 게 언제 틀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글쎄 계속 제가 의심만 제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48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남은 절차가 호르무즈 해역 전면 개방 그 직전에 합의안에 대한 뭐 여러 절차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절차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이제 이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이제 1단계 합의가 끝나고 나면 예. 30일에서 45일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예. 휴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더 이상 적대 행위가 안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영국과 프랑스가 얘기한 대로 하든지, 아하.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의 숄처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는지 예. 뭐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기뢰를 제거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페이지짜리 한 쪽짜리 지금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가장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두 나라가 근접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안보 전문가 김열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사건 사고 김종석의 리포트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사건은 단연 이 이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8일 전 1심 무죄에서 징역 4년으로 뒤집은 재판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자, 판결의 주인공, 목소리의 주인공 신종호 판사가요. 오늘 새벽 서울 고등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은 추락사고요. 현장에선 죄송하다는 내용의 짧은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에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신종호 판사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 왜곡죄 그리고 직연 판사 룸사롱 실체도 없는 룸사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박상영 검사는 도검 인권 TF에서 지금 공포사회입니다. 공포사회. 판검사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마치 그 죽음이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나 뭐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힘당의 항상 그 습관입니다. 습관. 신종호 판사는요, 2001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3년 전에는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요. 신종호 판사가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가게 들이받고 화장실 가요. 바로 충남 공주로 가보겠습니다. 한 카페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제대로 주차가 되지 않았고요. 저렇게 처박힌 상태입니다. 운전석에 탄 남성이 바닥에 고꾸러지는데요.
어디 가세요?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묻는데도 화장실에 간다며 태연하게 현장을 뜹니다. 사람들이 뒤를 쫓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전력 질주를 합니다. 드리프트 소리가 먼저 낑 나면서 폭죽 터지는 듯한 소리가 퍽 하고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제가 이러니까 아 화장실 이러면서 막 이 20대 남성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카페로 돌진했고요. 가게 모서리가 저렇게 부서지고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당시 친구 셋이 동승을 했지만 사고 직후 모두 도망쳤습니다. 남성은 5시간 뒤에 결국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바로 선뜻 와닿진 않으시죠? 바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이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게요, 공원 바닥에 5일 간격으로 저렇게 감기약 포장지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많은 약들을 누가 다 먹은 건지 추적을 해봤는데요. 주인공은 다름 아닌 10대들이었습니다. 서른 한정 먹어가지고 쇼핑하다가 토하다가 그리고 응급실 가서 입원했어요. 감기약이나 수면 유도제를 한 번에 수십 알씩 에너지 음료와 섞어 먹는 게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 지나간다. 약간 그런 환각을. 심지어 환각을 느낄 수 있는 칵테일 제조법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까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샀어? 약국이요. 왜 사냐? 그냥 술이랑 같이 먹지 말라고. 저게요, 일반 의약품이라 기록에도 남지 않고 제지를 할 규정도 없다는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은요, 과충전하지 않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서울 조계사로 가보겠습니다. 스님 복장에 정갈한 머리의 뒷모습,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 수계식을 받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좀 이상하죠? 키는 130cm고요. 얼굴도 너무 작습니다. 불경에 따라 합장도 자연스럽게 하고요. 스님 말씀도 곧잘 따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시겠습니까? 예, 귀하겠습니다. 갑이라는 법명을 받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조계종이 마련한 오늘 저 로봇 수계식입니다. 정말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의 어떤 길을 걷는 로봇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저 가비는 오늘 명예 스님이 됐고요. 수계를 받은 넉 대의 로봇들은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연등 행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간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처음 본 여고생을 이유도 없이 무참히 살해한 그 광주 묻지마 살인 사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그날만 진짜 괜찮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어쨌든 부모님도 전화해보라고 걱정하시니까 말했는데도 괜찮다. 예, 어제 이어 오늘도 제 옆에 강신영 전국부장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저 흉기 용의자 얘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무인 세탁소에 들렸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일단 확보한 영상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예. 네, 영상을 지금 보시면요. 지금 남성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큼지막한 가방에 눈에 띕니다. 예. 처음 본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모 씨가 범행 후에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예. 붙잡히기까지 한 11시간 정도 걸렸는데 장 씨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궁금증이 컸는데요. 오늘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예.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현장을 벗어난 뒤 장 씨가 향한 곳이 다름 아닌 무인 세탁소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에서 웬일인지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 당연히 제기되는 게 당연하겠죠. 예. 경찰도 이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정작 장 씨는 황당한 이유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무인 세탁소에 쉬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계속 있어야 하니까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나갔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 차량을 버리고 택시 탔고 흉기도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세탁. 저 얘기 중에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네, 장 씨는 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고민하던 중에 범행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해왔습니다. 그랬었죠? 거기다가 피해 여학생 역시 전날 저녁과 당일 새벽에 2차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범행 충동을 느꼈다고 했고요. 예. 그런데 충동이라 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행적이 계속 드러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장 씨는 흉기를 챙겨 나온 상태였고요. 예. 차량과 도보로 광주 도심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현장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밤 시간에 인적이 매우 뜸한 곳이거든요. 예. 주변에 CCTV도 거의 없고 대학 건물 말고는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또 범행 직후 차량과 택시를 바꿔가며 현장을 벗어났고요.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차량을 범인 공원 주차장에 두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치밀하네요. 예. 그리고 술을 마셨거나 예. 약물을 투약한 정황도 없었고요. 정신질환 치료 전력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범행 전의 동선과 범행 이후 행적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용의자 장 씨가 지금 경찰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인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 앞으로 수사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 조금 전에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 혐의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신상 정보 공개 여부도 조만간 협의할 예정입니다. 신병 구속 수사를 마무리하는데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사건 세간을 안타깝게 하고 있고요. 오늘 숨진 여고생의 빈소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이렇게 추억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변호사를 자격증 따고 물건을 따고 그래야지 이제 공무원 시험 봐갖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최종 목적지 그것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야기해줬죠 저는. 친구해줘서 고맙고 가서 두고 행복하고 사랑한다고 맨날 항상 고민 틀어놔서 고맙고 맨날 나랑 놔줘서 고맙고 진짜 알밖에 안 나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큰것 같아요. 사랑해요. 예. 강시영 부장, 피해 여고생의 장래 희망이 구급대원이었다면서요? 네, 취재진이 오늘 빈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정말 숙연한 분위기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빈소에서 만난 한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피해 학생이 구급대원이 되고 싶다면서 자격증을 따고 싶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했는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이 학생이 부모 속 한 번 안 썩이는 착한 딸이었다. 이 얘기를 이구동성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일 형식들을 살펴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있다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이제 버스가 끊겼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어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학생이 변을 당한 범행 현장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국화꽃과 음료수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였고요.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교육청은 통학로 주변 CCTV 확충을 요청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속 생각할수록요. 강신영 정국부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불이 붙고 있는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레드라인을 넘었나? 예, 단일화는커녕 질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바로 보궐선거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역구에서 우연히 만난 김용남 조국 후보. 그런데 이 둘이 조우하기 전에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오늘 아침 작심한 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국 후보님이 출마할 때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온통 네거티브나 비난은 저 김용남에 대한 것만 하고 있어요.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나온 분보다 더 흠이 많겠어요, 솔직히. 반면 조국 후보는 본인이 김용남 후보보다 더 민주당스럽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민주당 당원이 되시고 난 뒤에 김용남 의원이 밝혀오신 자신의 소신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다고 보고, 공당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본인이 더 김용남 후보보다 이재명 정부 DNA라는 게 이게 글쎄요 괜찮은 선거 전략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도 조국 후보와 남편인 조국 후보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을 SNS 프로필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도 이렇게 SNS에 사진 올렸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올라타 있는 김용남,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손잡은 김용남, 이준석 대표 옆에 있는 김용남, 그리고 마지막 민주당 당적을 옮긴 김용남. 김용남 후보의 정체성을 유이동 후보가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저랑 같이 국회에 입성을 했고, 그때 당시에 친박이었다가 친윤이었다가 개혁신당에 잠시 머물렀다가 결국에는 지금 뉴 이재명의 아이콘이 되셔서 민주당에 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지적하고 따져 물을 텐데요. 틈도 안 주시고 서로가 그렇게 치고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대 조국 두 후보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이렇게 진보 진영보다는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가 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믿을 건 전재수뿐이다. 또 다른 격전지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정우 후보가요 사실은 악수 이후에 손 터는 것부터 최근에 이른바 오빠 논란까지 혹독한 정치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영상도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윤석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영상도 있어서요. 저렇게 본인 캐릭터는 상반인 된 춤솜씨까지 뽐내기도 하는 하정우 후보인데요. 어쨌든 하정우 후보에게 지금 제일 든든한 그리고 유일한 지원군은 아무래도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일 겁니다. 오늘 아예 합동으로 기자회견까지 함께했습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과 협력해서 깊이 있고 부산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AI 선도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하정우가 전재수와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요. 결국 하정우 후보 대 본인의 양자 구도가 될 거라면서 어제였나요? 2차 종합특검이 본인을 출국 금지한 걸 부각하면서 아니 증인으로는 무서워서 못 부르고 몰래 출국 금지냐 이렇게 집권 여당을 향해 한동훈 후보는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는요. 당 안팎의 단일화 얘기를 일축하며 선거 초반 완주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의 얘기였고요. 이제 북한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관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입니다. 북한이 개정한 헌법 내용이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북을 이 별개의 국가로 못 박는 거 말고도 짚어볼 게 꽤 많은데요.
제 옆에 동국대 북한학과의 안정식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핵 관련인데 예. 핵 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했다. 그런데 원래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권한이 없었어요? 김정은이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 헌법 개정을 보니까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아닙니까? 예.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상당히 세세하게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리고 핵사용 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김정은이 갖고 있지만 그 부분도 국무위원장의 확실한 권한으로 명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핵사용 권한을 핵무력 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명문화다.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핵 사용 얘기를 좀 보니까 유사시에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유사시에 유고시에도 핵 전쟁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규정상으로 보면 핵무력 지휘권을 핵무력 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딱 요 문구인데요. 예. 요 부분을 뭐 이제 학사에 따라서는 해외 순방을 할 때 뭐 그걸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김정은이 해외에 나간다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너희들이 알아서 핵무기 사용해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유사시에 대비한 규정으로 보이는데요. 유사시라면 유고 같은 만약에 여러 가능성 중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22년도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령이라는 걸 제정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법령 규정에 보면 핵무력 지휘 기구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할 경우에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규정은 뭐냐면 이제 김정은이 이를테면 참수 공격으로 죽었을 때 만약에 죽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로 보복할 거다 이런 이제 위협인데 예. 그러면 김정은이 죽었을 때 핵 타격 보복을 하려면 결국 지휘권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규정이 이미 2022년 법령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상위법인 헌법이니까 예. 이렇게 핵무력의 지휘권이 아랫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상위법에 더 확실하게 근거 규정을 만든 걸로 완전 보입니다. 못 박은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이번 개정의 핵심 중에 핵보다는 사실은 영토 조항 신설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준비한 지도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헌법을 보면 북한 영토는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모호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토 조항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과 접해 있고 이건 사실 별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북한이 영토 조항을 신설할 걸로 예상은 되어 왔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건 북한이 얘기하는 영토에 이를테면 서해 5도 지역을 북한 영토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서해 5도 지역이 정말 상시 분쟁 지역화 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NLL 주변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왔는데 예. 문구상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게 북한 영토다 해서 상당히 애매한 표현으로 그런 부분을 빠져나갔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게 마치 그동안에는 서해상에서 남북 간 충돌 우려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저 내용짓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 문구상으로 보면 예. 대한민국과 접하는 지역이 북한 영토다 그랬으니까 충돌이 없도록 회피하는 어떤 문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이 북한이 근데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해 5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을 하면 충돌의 위험성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서해 5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 서해 5도는 북한 영토다 하면은 충돌의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외면하고 회피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예. 북한이 자기 맘먹기에 따라서 분쟁 지역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상당히 운신의 폭을 넓혀놨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정된 헌법 내용 뒤늦게 알려진 새롭게 알려진 얘기를 북한 전문가 안정식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나라박 소식으로 김종서 리포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미국의 텍사스주입니다. 예, 한 대형 쇼핑몰을 위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주변엔 저렇게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무장한 경찰들도 보이죠. 4천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거주 중인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맞은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진 한편 경찰은 69살의 한국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Victims were meeting with the suspect for a business purpose. This is not a random act of gunfire. 그러면 현지 한인들의 반응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ut we are very generally a peaceful community that works hard and gets our work hard for our children as well. And so we are all in shock at this point. 저 한인의 말 그대로겠죠. 경찰은 사건 현장을 통제한 뒤에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한 도로 위인데요. 손든 남성의 몸을 이리저리 훑어보고요. 여성의 가방도 저렇게 뺏어갑니다. 결국 이 남성은 오토바이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바닥에 무릎까지 꿇습니다. 남성을 위협한 의문의 사람들은 강도였는데요. 권총을 바지에 넣고 오토바이에 올라타 도주하려는 이때 두 손을 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강도에게 달라진 남자 목을 팔로 감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혀 버립니다. 강도를 제압한 이 남성 사실 주짓수 선수였고요. 저 강도는 결국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김종설 리포트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의 시티 라이브였습니다. 일상을 마치면 김종석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